자유한국당 들여다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로 하나가 되는가 했는데 서서히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도로 친박당이다 이런 비판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 내부 총질하지 마라 이런 경고 발언까지 했습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새로 임명된 주요 당직의 이른바 친박계가 모두 임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당 내에서 뭐냐, 이거 다시 도로 친박당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박순자 국토위원장의 버티기, 이런 부분들은 지도부에 대한 어떤 신뢰 위기, 이런 부분까지 제기가 됐지요.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 내부 총질하지 마라, 당원 교육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자,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요즘에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던데요. 관련된 녹취 들어볼까요? 문재인 정권과 싸워야 할 때 그때도 아직 안의 감정을 풀지 못하고 꿍시렁꿍시렁하고 협조 안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적은 우리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방향이 분명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도 내부 총질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어려운 건데 그래도 내부 총질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네. 목표는 이기기 위해서. 맞습니다. 총선도 이기기 위해서. 맞습니다. 대선도 이기기 위해서. 맞습니다. 맞죠? 네.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그리고 있어요. 뭐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이겠습니다만 도로 친박당처럼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당 내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딱히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지만, 예, 제가 또 무슨 말씀을 드리면은, 당내 분란에, 소지가 본인을 제공한 될까봐. 것처럼 이야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대목들은 있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 뭐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그 점자는 김세현 의원이 저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상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야죠. 예. 그런데 도로 친박당의 지금 본질적 의미는 일단 보니까 친이계들은 다 배제한다는 게 원칙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친이계가 아니더라도 황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예. 그러니까 친박이 아닌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배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그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예를 들면 김세현 의원한테 대한 문제 제기도 그렇죠. 김세현 의원은 친이가 아니거든요. 예. 저랑 같이 이제 소장 개혁파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거 봐서는 친박을 중심으로 황교안 집칼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의도는 분명한데 과연 그런 것이 그러면 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 분명한 현실은 뭐냐면 특히 황 대표와 나경원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황 대표 취임 이전 상태로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모든 조사에서. 그러면 지금은 뭐 내부 총질이니 무슨 분열이니 이런 거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과연 지금 자유한국당의 병이 뭔가. 예. 병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병명을 찾아내야 되고 병명만 찾아내서는 안 되고 병의 수준이 이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다라고 하면 도려내야 되는 거고 고칠 수 있는 거면 고쳐야 되는 거고 간단한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주사제를 쓰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그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그리고 나경원 대표의 리더십 이분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그 스스로 우리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뭔지, 병이 뭔지, 병의 수준이 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을 하지 않는 이상은 추락은 막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장성철 소장 보시기에 자유한국당 현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예. 오늘 점심에 황교안 대표가 기자들하고 오찬을 했대요. 예.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저는 좀 당혹스러운 얘기들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 지지율이 좀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지지율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냥 뭐 지지율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다. 뭐 총선을 향해서 승리 나가겠다. 지지율에 신경 안 쓰겠대요. 예.
그리고 도로 침박당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답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당내 의원이 70%가 친박이고 30%가 비박이다. 그래서 70%가 다수니까 당직에 친박들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에 출마를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기자들 보고 손들으려고 그랬대요. 내가 비례대표 나가는 게 좋은지 종로 나가는 게 좋은지 그러면서 이건 또 하나의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얘기해 줄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과 이 행동에서 이분의 정치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의 자유한국당 당대표 때문에 더 크게 걱정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하면 답변을 해주네요. 해주긴 하는데 이제 예.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고 좀 이제 당대표라면 좀 맺고 끊는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좀 어수선했다고 하네요. 그냥 밥 먹읍시다 그럴 줄 알았더니 또 그런 답변도 하고 또 그런 면이 있는 모양이군요. 네. 예. 지금 지지율이 꽤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내 의원들의 반응은 어떤 편입니까? 사무총장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 우리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떨어질 수 있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또 같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이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적어도 지도부는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당히 대범한 모습인데요, 차지영 교수.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의 체제를 나황연합군이라는 예.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교안 대표가 그러니까 당내의 가장 강력한 그 조직체를 갖고 있는 친박들이 사실 그 두 사람을 어떻게 이 낙점을 해서 이 옹립을 해서 만든 체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나황연합군이라면 우리 역사적 사실에서 상당히 많이 조금 좀 비슷하게 들리는 것이 나당연합군이잖아요. 예. 저는 아마 이 나당연합군의 이 문제는 결국 나당연합군의 이 해법에서 좀 답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해서 그러니까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신라는 당나라와 절연하게 이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왕연합군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옹립하고 나름대로 이 리더십을 만들어줬던 이 친박이라는 이 기존의 그 기득권 세력과 뭔가 가감하게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돌파구는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기존의 이 낡은 기득권을 혁파하고 새로운 보수 혁신의 길로 가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요즘에 자유한국당 지지율과 관련해서요. 계속적으로 좀 논란이 되는 글을 올리고 또 요즘 뭐 막말이 아니라고 부인합니다만 막말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지지율 하락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요. 아니면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또 이렇게 예를 쓰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련된 녹취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친일 반일로 편가르기를 하고 있으니 정부 여당의 대표격인 문재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 왜구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지태라는 사람을 친일파에서 빼줬고 친일파 재산은 국가가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상속인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찾으려고 하였으며 상속인들이 정부로부터 상속세를 부과받자 허위 서류를 작성해 재판부를 속이면서까지 상속세가 취소되도록 하는 소송에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친일로 분류하고 토착여구라 불러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요새 글로벌 호구가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러시아는 1953년 정전 이래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일본은 수출 규제로 경제 보복 중입니다. 북한은 기껏 미국 정상이 만나는 판문점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평화무도를 앞세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는 단거리 신형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남조선 당국자는 평양발 경고를 무시하는. 예,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한마디로요, 돌파구는 바로 이제 강력한 대여 투쟁입니다. 야당의 첫째도 투쟁, 둘째도 투쟁, 셋째 투쟁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 공화당이 비교해 보세요. 이게 첫째 필요하고 그다음에 둘째는 선당우사의 희생정신, 세 번째는 이게 내부 단합, 총질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투쟁력, 절박감의 결여가 가정의 지지율 하락의 문제지 뭐 막말이나 딴 게 아니고요. 정말 이게 우리 공화당을 이게 본받아야 돼요.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기영 변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사령이라 이게 함부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도로 친박당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일본 이 대책을 논할 때나 추경 문제 논할 때 대안제시 발목 잡기만 했습니다. 발목 잡기 안 하고 대안제시하면 국민들이 지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에 방금 저 사진도 나오는데 이게 마흔에 준하는 저런 이제 SNS 활동 상당히 저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일본을 향해 싸워야 될 사람이 저걸 보고 이렇게 비아냥하는 거 이거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발언 기회 못 드리겠는데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많이 드리죠. 네. 오늘 뉴스 아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